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광주 중흥초등학교 교사 김태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회전하는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에 바다톡톡 이렇게 해양 강좌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또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무엇일까요? 바닷물이에요. 선생님이 차로 한 2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저 멀리 바다로 가서 직접 떠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바닷물 먹어본 친구 있어요? 혹시 안 먹어본 친구 여기 있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끝나고 선물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바닷물을 먹어봤죠? 네, 무슨 맛이었나요? 그쵸.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마시는 물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짠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과학자나 해양학자들이 왜 이렇게 바닷물이 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궁금한 거 못 참죠? 그래서 성분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닷물 1kg, 1000g을 이렇게 채취해서 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래서 이렇게 짜나? 일반 물하고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성분을 분석을 했더니 물 말고 어떤 물질이, 염분이라는 물질이 34.4g 정도 들어있구나 라고 이걸 밝혀내게 되었지요. 그래서 보통 퍼센트는 100분의 1 단위인데 이제 퍼밀이라는 단위를 써서 1000g 중에 35g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보통 35퍼밀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35g의 염분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바닷물에는 이렇게 다양한 무기물질이 들어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초록색과 노란색,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 두 개의 물질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이 초록색과 이 노란색 맛 때문에 짠맛을 여러분이 바닷물을 느꼈을 때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해요. 뭐 쓴맛도 있고 뭐 텁텁한 맛도 느껴지는 원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되게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고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물질. 몸의 건강과 관련이 깊고요. 그리고 요새는 다 조미료로 많이 쓰이는데 옛날에는 뭐 부패를 방지한다거나 발효를 조절할 수 있다거나 어떤 물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금을 구하기가 어렵나요? 마트에서 바로 소금을 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소금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웠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래서 소금으로 인한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났었고 소금을 구하기 위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소금은 조미료이다 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조미료로만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소금은 생각보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우리 생활에서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화재가 일어나고 있어서 소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차세대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소금을 가지고 회전하는 소금물 주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비밀을 보여줄 텐데 그 소금의 비밀은 어떤 비밀일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얀색 소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전구하고 건전지를 가지고 와서 닫힌 회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전기가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소금과 이 닫힌 회로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소금인데요. 이 소금을 페트리 접시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닫힌 회로로 해서 소금에 전기를 통하게 할 겁니다. 불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켜져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켜진가요? 안 켜진가요? 소금에 직접 이렇게 전기를 연결했을 때는 전기가 켜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금 물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소금을 물에 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패트리 접시에다가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회로가 다르긴 한데 오늘 이 실험에 사용할 똑같은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닫힌 회로에다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연결하면 전기가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어때요? 그쵸? 아까 소금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았는데 소금 물일 때는 전기가 통하구나. 이게 여러분들과 오늘 이거 실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소금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소금을 한번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여기 앞에 선생님들께서 잘 준비해 주셨어요. 자석, 나사못, 패트리 접시, 그다음 은박 테이프, 스팽글, 이것 그리고 소금이랑 이렇게 전지까지 이렇게 같이 필요한데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미리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이렇게 물에 타주셔가지고 소금물이 됐어요. 만약에 소금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 어때요? 이거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거를 잘 듣고 좀 이따 해봐야 됩니다. 패트리 접시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여기 바깥에부터 이렇게 둘러싸면서 안쪽에다가 말아 넣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를 통하는 은박 테이프를 싼다. 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네오디움 자석 그리고 방금 만든 패트리 접시 그 위에 올리고 그에 나사못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석이랑 그렇지. 여기서 딱 붙어요.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해주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건전지에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연결해서 끼울 수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나중에 선생님과 이렇게 닫힌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회전하는 소금물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볼게요. 은박지 테이프입니다. 옆 끝에를 살짝 뜯어보시면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그거를 패트리 접시를 바깥쪽부터 이렇게 둘러싸서 안쪽으로 말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자, 붙인 친구들은 두 번째 봐볼게요. 네오디움 자석을 놓고 그 위에 방금 만든 패트리 접시 놓고 그 위에다가 나사못 이렇게 하면 딸깍 하고 붙어버리죠. 자석까지 연결한 친구는 건전지 끼우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건전지입니다. 자, 건전지 홀더까지 해서 다 됐으면 선생님이 그 건전지 홀더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알려줄게요. 빨간색이 더하기 플러스 극이고요. 검정색이 마이너스 빼기 극입니다. 자,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빨간색이 더하기, 검정색이 빼기. 그래서 네오디움이랑 네오디움
자, 회로를 만들 건데요. 방금 만든 페트리 접시 아까 은박지 붙인 곳에 빨간색 앙 물리고 검정색은 앙 안 물려도 됩니다.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붙어요. 예, 자석이 있으니까 검정색은 그냥 붙여 놓으세요. 그것이 실험하는데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집게 앙 해봐. 여러분들 방금 여기 위에 검정색 붙여놓은 거 있죠? 일단은 열어놓을게요. 이렇게 떼놓을게요. 열린 회로로 해놓을게요. 일단 검정색 마이너스 극은 떼놓으시고 소금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스팽글을 몇 개 정도 띄워 놓으시고, 자, 이제 준비됐죠? 그리고 나서 검정색 마이너스 극을 닦아.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스팽글이, 바닷물이 돌고 있나요? 근데 방향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처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면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작용을 하면서 선풍기처럼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스팽글을 몇 개 정도 띄워 놓으시고, 자, 이제 준비됐죠? 그리고 나서 검정색 마이너스 극을 닦아. 너무 많이 넘칠 수도 있어. 띄어? 오, 기포도 발생한다. 그래, 그러면 시간만 더 넣으라고 하셨어. 그래야 물이 흘러가는지 안 여기서 하면 두근두근 검정색을 딱 연결하는 순간 실험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 친구가 왜 저는 방향이 달라요? 왜 달랐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 방금 이 친구가 극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빨간색을 옆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방금 이 친구가 극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검정색을 여기 알루미늄을 옮기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위에 나사못에 올려서 딸깍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와 비교해 볼게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나요? 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도 바뀌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플러스과 마이너스 극의 방향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는데? 돌아가죠. 근데 어떻게 돌아가나요? 반대로. 그렇죠. 이번에 왜 자기 거 아까.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선생님과 방향이 아예 다른 친구들은 왜 방향이 달랐을까요? 그것은 여기 아래에 있는 자석에 있어요. 예. 자석의 극에서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오디움 자석이라서 여러분 빨간색, 초록색에 파란색이 없어서 N극과 S극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오디움 자석도 자석이니까 뭐가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아래에 있는 자석을 떼가지고 뒤집어서 붙여보세요. 그러면 또 방향이 바뀝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하고 했던 거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여기 처음 실험했을 때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일 때는 선생님은 N극을 아까 위로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힘이 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류의 극을 바꿨을 때에는 방향이 어떻게 되었죠?
그렇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N극과 S극, 네오디움의 극을 바꿔도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모양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여요. 이게 전기 모터입니다. 이렇게 자석도 있고 전류도 있고 이러면 돌아가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선풍기나 뭐 세탁기, 뭐 모터 이런 계열이 이런 힘이 작용을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바닷물도 이러한 힘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멈춰버립니다. 화학 반응이 끝나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온들이 더 이상 이동할 곳이 없어요. 다 이동해 버렸어요.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바뀌고요. 지금 기포가 막 보일 거예요. 예, 그리고 알루미늄 테이프도 색깔이 조금 이상하게 변했을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네. 소금물에 전기가 이렇게 작용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것만 하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진짜 바닷물로 이거 진짜 이거 바닷물로 해도 되는 거야? 소금은 약간 정제되어 있으니까 깨끗하잖아. 소금 그렇지만 바닷물은 불순물이 많이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쌤이 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아까는 소금물이었지만 이제 진짜 바닷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진짜 바닷물이에요. 어때요? 그러죠. 다를 리가 없겠지요. 네, 소금물하고 바닷물. 그래서 이렇게 진짜 바닷물로 해도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이 실험을 할 때 소금물의 비밀 뭐였나요? 자, 소금은 전기가 통하지 않고 소금물은 전기가 통한다. 그리고 이 전류와 자석에 의한 힘이 작용하여서 오늘 회전하는 소금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해양 강좌 즐거웠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